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춘이 지나면서 봄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서히 거짓말쟁이들의 어떤 내면이 다 탄로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가짜 뉴스들이 이제 하나 둘씩 밝혀지는 그런 시간들이 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뭡니까? 바로 홍장원의 거짓말이 낱낱이 다 밝혀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거짓말이 하나같이 짜임새가 없고 정말 그죠? 또 배우를 써도 너무 잘못 썼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뭐 내분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정청래는 박지원이 보고 이런 자를 왜 첨가했느냐, 또 그죠? 또 뭐 박지원은 박성원이처럼 보고 왜 이런 자를 첨가했느냐. 그자의 뭐 이 거짓말이 너무나 어설프고 짜임새가 하나도 안 맞고 앞뒤가 안 맞는 그죠? 허수아비에 불과한 뭔가 탐욕에 의해서 전혀 지어낸 그런 말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 또한 그런 것이 지금 오전에 많이 밝혀졌죠. 바로 707 특수임무단장이죠. 이 단장의 대령이죠. 이 대령이 결국 우리는 뭐 봉쇄한 것이 아니고 바깥의 경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아주 중요한 이런 또 뭡니까 헌재에서 얘기를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의원을 끌어내라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보호하기 위한 바깥에 나쁜 무리들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놈이 새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방어 목적이랐다. 어떤 뭡니까? 여기를 강압적으로 어떤 포위하게 하는 그게 아니고 바깥을 그죠? 방어하기 위한 거다. 이런 팩트가 아주 중요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점점 그래도 군인은 군인이구나. 이런 또 얘기를 참 보는데 그래도 기분이 좀 나았습니다. 어제는 정말 수도경비사령관의 어떤 그런 있죠 군인다운 이런 모습도 봤지만 또 이렇게 특전단 사령 그죠 단장이 그래도 군인다운 모습을 이렇게 볼 때는 그래도 군인은 군인 정신이 있구나. 그런데 오후에 나오는 그죠 박정근의 입에서 어떻게 나올지 또 뭡니까 먼저 거기 박범계인데 불려가서 공익 제보자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회의를 했다는데 자기도 사인을 했다 따라 적었다는 겁니다. 따라 적었다는 것은 바로 위에 사령관이 바로 박종근이죠. 그죠? 특전사 사령관 아닙니까? 사령관이 적으니까 나도 따라 적었는데 따라 적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바로 공익 제보자로 만들어주겠다. 박범계가 회유했다는 어떤 증거가 되겠죠. 이 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회유하고 만들고 선동하고 이런 거예요. 결국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적으로 하나씩 둘씩 다 벗겨지는 대통령의 봄은 지금 시작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또 나오는 그죠? 곽종근이죠. 곽종근 육군 특수 전 사령관이죠. 이자의 입에서 어떤 또 거짓말이 나올지 또 어떤 거는 말을 안 할지 이런 것도 참에 관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또 나경원을 만나서 정말 그 계엄을 할 이유는 뭡니까? 감사원장의 어떤 탄핵이랐다. 그 말만 하셨다고 하는데 그 위에는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 특히 청년 일자리 이런 거 삭감한 거 이런 거는 대통령으로서 참 취업을 치게 해주고 젊은 사람들 앞길을 열려주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고 참 대통령에서 얼마나 하고 싶은 일들이겠습니까? 그 후손들의 길을 열고 취업시켜 해주고 지금 2030 20대의 10%가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집에서 묵고는 캥거루가 많은데 자기들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우리 집안의 아비도 뭘 해주고 싶은데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길을 열어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예산을 다 깎아버리니 그런 거 또 뭐 중앙지검장의 탄핵 뭐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 살림을 위해서 하려는 그런 걸 발목을 잡을 것도 따로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치졸하게 국민을 보살피려고 하는 직접적인 생계와 관련되는 거 그런 거 그죠? 목을 잡는다는 것은 정말 이자들의 행패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선동에 지나지 않는 아주 그죠? 야비한 그런 정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정치를 하려면 정말 사나이다운 어떤 정치인다운 탄핵을 하는 거는 또 뭡니까? 탕감을 하는 건 이해하는데 국민 살림살이와 관련된 그것도 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이란 것은 뭡니까? 국민의 살림살이 민생을 책임져야 되는 오히려 정부에서 그래 하더라도 그자들이 손을 들어서 민생을 더 책임져 주고 민생의 예산을 더 빼앗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당에 싸워서 빼앗아서 국민의 어떤 살림살이를 보태줘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을 보살피는 예산을 뺏어서 못하게
못하게 해버렸다니까 이거는 뭡니까? 자, 하늘이 웃고 소가 웃을 일이죠. 바닷속에 거북이가 웃을 일이 아닙니까? 잘해보려는 거, 이 원래 야당이 할 일 아닙니까? 예, 야당이 옛날에 보면은 뭡니까? 여당에서 막 밀고 나가고 독재를 하면은 야당에서 손을 들어서 우리가 본 지금까지 야당은 그런 거 아닙니까? 야당들이 민생을 위해서 예산을 더 빼앗아서 또 자기들이 뭡니까? 데모하고 있어 예산을 더 가져와서 국민을 보살피고 뭐 지역구를 보살피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우리 야당의 몫인데 야당이 살림살이를 오히려 뺏어서 못하게 만든다. 이거는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회개망측한 정치다. 이렇게 아주 뭡니까? 저협한 아주 그죠? 그런 정치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우스운 정치, 나라 꼴이 망신살되는 그죠? 저격판 그런 낮은 수준의 정치가 아닐까. 소위 말해서 쓰레기 정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한길 교수님 뭐라 했습니까? 쓰레기 같은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은 정의가 침묵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 같은 자들을 우리가 뭔가 지배를 안 당하려면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 모두 다 공감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멀쩡한 새끼 밥 먹고 왜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우리가 지배를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절대 정의가 침묵하면 되지 않는 거죠. 이번 토요일도 전한 교수님이 저기 뭡니까? 동대구역에 나가신다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정갈령의 그 정갈령의 등장에 많은 2030들이 정말 많은 그저 깨우침을 받으시리라 보고 많이 또 참여하시리라 봅니다. 이 시대 2030들도 참 대단해요. 부모들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소중한 토요일, 그런 토요일, 참 이런 비 오는 토요일도 마다 안 하고 애국을 위해서 나가시는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곽종근이나 이런 자는 정말 전 세계가 오늘 삼성 장군이지 않습니까? 삼성 장군이 되기가 얼마나입니까? 우리나라는 삼성 장군이 얼마 없죠. 국군이 육군에서도 얼마 없는 그런 장군의 하나가 어떤 뭡니까? 그 공익제보자 그걸 쓰라면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김병주 옛날에 참모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 참모면 참모가 사령관이 사령관이지 군인이면 군인 현재 군인이면 김병주는 옛날에 군인이고 지금 군인의 길을 가는 것이 군인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육군 사관학 쪽까지 나와서 하면 이 사관생들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관생들이 보고 있겠습니까? 그 사관생들이 꿈이 참 이렇게 별인데 그래서 하늘에 별 따기 하라는데 상승 장군이 그 회유가 당하고 뭐 이렇게 뭡니까 그 공익제보자 하는 거 쓰고 또 나무 유튜브에 나가서 뭡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요원을 끌어야 돼 그걸 말을 바꿔가 김병주가 국회의원 끌어내 맞죠 하니까 예 하고 이런 자가 보면 자 중국의 그 군인들도 보고 대만의 군인들도 보고 미국 군인들 일본 군인이 모두가 지금 우리나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 장군이 저렇게 찌질하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우스운 우리나라 군인이 되겠습니까? 그 밑에 지금 별 한 개, 두 개, 또 대령들이 참 꿈은 별인데 그 사람들에게 참 꿈 같은 삼성 장군이 저렇게 행동하는 자체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참 실망스럽겠습니까? 내가 되고자 하는 하늘 같은 저 별이 그것도 별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세 개는 삼성 장군이 하는 짓거리가 그냥 거짓말 하니까 거짓말하고 또 뭐 저가니까 적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뭡니까 김현태 특수자 707 특수인 단장이 전혀 뭡니까 뭐 꺼내라는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포위하라는 것도 없고 그냥 바깥을 책임져라 뭐 이렇게 했다는데 이자는 뭐 포위하고 또 꺼내내라 4명이 얻고 나와라 뭐 이런 말을 지금 오염을 시켜 계속 오염을 만들고 낸 중에 어제 홍장원이가 이제 오염된 게 만들어낸 걸 많이 들통이 났고 오늘 또 분명히 오후에는 그러니까 곽종근의 거짓말이 결국 탄로나리라 봅니다. 어차피 그 거짓 진실이 거짓을 이기거든요. 거짓이 영원히 이기는 거 봤습니까?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거짓은 언제든지 걸러서 다 탄로가 나는 거죠. 탄로가 나서 지금까지 영원히 대대 자손 역적으로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순간에는 영화를 버리고
어떤 뭐 영웅이 될 수 있지만 거짓으로 된 영웅은 결국은 뭡니까? 3대를 가지 못해서 다 들통. 그래서 옛날에 부관 참시하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옛날에 간신들은 뭡니까? 묘에서 다시 꺼내서 목을 치는 게 부관 참시잖아요. 이 자들은 그렇게 만약 계속 간다면 옛날에 당했던 부관 참시를 안 당한다는 보장은 없죠. 이날 요새는 뭐 민주사에서 그런 거는 못하겠지만 역사가 심판을 한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말고삐를 돌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후임들이 보고 또 밑에 대령들이 보고 그 부대 사령관 같은 부대가 얼마나 큽니까? 그 부대원들이 다 TV 유튜브를 다 보고 있고 집안에 또 뭡니까? 친척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육군 사관에서 또 동기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들보다 그분들은 같이 생활했던 육군 사관에서 나온 동기들은 얼마나 가슴적으로 더 와닿겠죠. 우리는 먼 사람이지만 우리도 생각해보죠. 같이 고향 사람이라든가 동기들 아는 사람 같으면 얼마나 더 그렇지 않습니까? 가슴이 와닿잖아요. 그 같은 동기들, 선후배들, 그죠? 보통 4학년이면 육군 사람죠. 같이 선후배들 대부분 알잖아. 1기, 2기 선배는 그 참 상승 장군이 꾸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자에 하는 행동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하고 또 인민군들은 북한의 그 군인들은 삼성 장군이 저 모양이면 우리나라를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찌질이가 저렇게라고 찔찔 짜고 저거 뭡니까? 예, 이렇게 하면 결국적으로 우리나라 삼성 장군 정도 되면 지금 이준호 참 수동용 사령관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당당하게 군인으로서 나는 명령에 따랐다. 나는 지금도 옳은 길인 줄 알았다. 이렇게 당당해하는 군인 그 사람이 참 군인 아닙니까? 물론 별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추앙을 받고 나중에 큰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한뚜껑하고 이준치 몇 명의 그 대통령이 나온다 하는데 이 배신자의 낙인을 찍기면요 국민들은 용서치 않아요. 그 자들이 아무리 누구를 지금 조갑제를 만나니 김정은이를 만나고 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없어지면 이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수백 년이 수십 년 걸릴 수 있고 한 번 낙인 찍힌 사람이 그 사람이 배신자 낙인이 찍히면 다시 회복되는 데는 다음 생에 이 생에는 안 된다는 다음 생에 태어나야 가능하죠. 유승민 보십시오. 자,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10%대를 못 넘지 않습니까? 김문수 장관은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한 번도 하겠다 안 하는 사람은 30% 이상 입대해서 1대1 붙여내도 지금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들은 하고 싶다 한다 해도 이미 낙인 찍힌 사람은 10% 이상을 넘지를 못해요. 국민들의 마음은 그렇게 지금 시대 국민은 어리석지 않으죠. 자기들 말하는 개구리 올챙이 붕어 그런 국민이 아니다는 거죠. 이 국민들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배운 학식이 많고 들은 학식이 많고 손마다 유튜브를 다 갖고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요즘 유튜브를 더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정보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아주 정보가 넓고 이렇게 조금 선동이 잘 됐죠. 태블릿 PC에 당하고 그래서 지금 이 홍장원이 하는 것이 제2의 태블릿 PC가 아닐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때는 정보가 넓고 바람이 막 몰아쳐서 그렇지 않습니까? 휘바람처럼 또 소득주도 했었고 그 적폐척에 적폐 지금 돌이켜보니까 누가 적폐입니까? 자기들이 적폐잖아요. 저거가 적폐면서 지금까지 적폐해가지고 지금도 월 360만 원 받아먹고 책 팔고 있잖아요. 저거가 적폐. 돌이켜보면 저거가 적폐인데 이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갈라치기 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행업은 어렵고 집값은 그만큼 올려놓고 수십 번은 했지 않습니까? 집값은 올려놓고 또 일자리는 소득주도 50번에 묶어놔서 애들 취업 자리도 없고 알바 자리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세상을 돈도 막 풀어제껴서 400조나 해체가지고 그러면 우리 대통령도 400조 풀고 이러면 아주 잘 될 건데 풀라이도 다 목을 다 주라고 묶어놨으니까 다 묶어놨으니까 풀라이도 풀 수 없는 지경을 만들어놨는 거죠. 또 국민을 위해서 푸는 것 정도가 아니고 쓰고 싶어도 쓸 예산이 없다지 않습니까? 그러고 일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에도 참모가 있어야 되고 작전 참모 있어야 되고 식량 참모가 있어야 되고 보안 참모가 있어야 되는데 발목을 다 잘라. 그래도 독립기관에 감사원장까지 잘라버리고 탄핵시키지 않습니까? 이진수 방통위원장 이 꼴랑 이틀 출근했는데 이틀 출근해가 비리가
문제가 뭐 있으며 잘잘못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틀 출근한 사람 아직 검증도 되기 전에 책상 서랍 정리도 안 된 사람을 탄핵시켰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뭡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탄핵시킨 것이 아니고 오로지 당리당략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당리당락으로 고생시키겠다, 욕부이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 대통령 못하게 하겠다는 어떤 이런 앙심 아니면 어떻게 이틀 출근한 사람을 탄핵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로지 그죠? 정치적인 편향성 이런 거 아니고는 사람의 도의 정상을 할 수가 없는 옛날에 야당 족수들은 이렇지 않았어요. 왜? 여소 야대도 야대 여소가 많아 이렇게 늘 이쪽 저쪽 잡아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야당들은 이런 아름다운 거 있었죠. 마지막에는 타협해주고 그래도 마지막에는 웃으면서 약속하고 헤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그 상김시대는 많이 샀는데 지금은 오히려 돌이켜보니까 차라리 상김시대가 아름다운 시대가 아니냐. 우리 그때는 상김시대에 참 신문이 나오고 참 염증이 났던데 오히려 구간이 명가이라고 해요. 상김시대에는 그분들은 차라리 양반이랐다. 그렇습니까? 야당을 해도 그 군수 뭡니까 군하에 짓밟히고 이렇게 탄압을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몸 다친 사람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그런 야당 총재를 해도 결국은 합의할 거는 해주고 탄핵 예산을 목적으로 놓고 탄핵하고 이런 거는 임기 동안에 한 명 탄핵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수십 명을 탄핵해버리고 수십 가지 예산을 다 이렇게 목조라 버리고 그 자성을 삭감하는 이런 또 입법은 뭡니까? 입법 독주를 해서 별의별 법을 다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한 아직 야당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진실이 하나 둘씩 지금 밝혀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래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다. 만약에 참 끔찍한 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낮고 국힘당의 지지율이 낮았으면 지금 아마 얼마만 돌풍이 불어졌을 겁니다. 이 바위가 이런 식으로 있죠. 막 날아왔을 겁니다. 그러면 헌재에서나 지금 어떻게 발언말 하고 싶은 사람도 오늘 그죠 김현태 특전자 707 특수임무단장도 이런 말 하기가 참 힘들었을 거다. 옛날에는 그래서 휘바람 쪽 그죠 해바람 좀 다 이렇게 설려가 버렸는 거죠. 쓰나미처럼.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국민의 원성이 높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여율이 높고 이러니까 이런 또 단장님도 몽화 세계면서 자기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을 힘을 주는 거는 결국 지지율이요 국민의 그죠 원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어떤 옛날 지지율처럼 4%가 나오고 이랬으면 그죠 TPC처럼 우리가 다 선동당했으면 저렇게 헌재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기 위에 또 사령관이 다 오후에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707 임무단장도 저렇게 배심 있게 얘기하기는 힘들지 않았겠나. 자명한 사실이 아닐까. 그래도 국민의 원성이 높고 지금 탄핵 반대 운동이 높고 그점 지금 탄핵 기각 찬성이 벌써 60%를 달한다고 합니다. 그죠? 전에는 인용이 80%인데 지금 탄핵 기각이 60%까지 올라왔다는 고무적인 지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국민의 원성이 높고 탄핵 반대 열기가 높고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또 대통령 끌어주는 국힘당 지지율도 높고 밉지만 어쩌면 대통령 끌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8명의 자식은 한 부모를 잘 못 모시는데 한 부모는 108명의 자식을 끌고 나간다는 이것이 참 인륜의 어떤 원리인데 어쩌면 대통령이 참 너무 슬프고 쓸쓸한 분이다. 어떻게 이런 자들도 버리지 않고 끌어주는 모습이 정말 대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 108명의 의원들은 계엄은 당당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참 얼마나 힘들었겠노. 지금이라도 각성을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꼬리 빼면서 계엄은 잘못됐니 나는 그런 생각 안 하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어떤 비겁한 찌질이 정치하지 마시고 그래도 강단 있게 당연히 대통령 권한 하에서 이렇게 탄핵을 많이 해버리고 예산을 목조로서 또 감사원장까지 탄핵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자들은 그것도 금배지 달아서 뭡니까 이게 불체포 특권까지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말 잘못하면 노란체 벗고 고발 당하고 개인 유튜버들은 고발 당하고 군인들은 별 몇 개 달고도 늘 불려 다니지만 자기들은 국회의원들은 이것저것 다 해도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왜 할 말도 못 합니까? 대통령은 당연히 했다. 계엄은 당연히 했다. 이럴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예산
폭주를 뭡니까 목줄을 못 막았다. 우리가 뭡니까 그죠 여러 가지 탄핵을 못 막았다. 우리가 또 뭡니까 그 모든 그저 손발을 자를 때 우리가 역할을 못했다. 예, 입법 독재를 우리가 지금 자격이 없이 못 막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지켜야 되겠다. 이래 보수 유튜버들 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나서는데 지금 또 뭡니까 이 국힘당의 의원들은 라디오 방송이나 나가서 뭐 지금 뭐 보수가 결집하고 있었니 어쩌저 자기 실수를 얘기하지 않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대통령 선거가 나온다는 자들이 자가 예 내가 뭐 지금 보수 직결 뭐 골수 보수 직결이 일어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있다고 소리하면 차라리 나는 실수했다 그렇게 생각을 못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홍 장원이 뭐 이런 자에 의해서 한 뚜껑도 뭡니까 그게 찬성해서 지금 뭐 이 탄핵까지 갔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 얄팍한 그런 머리 그런 선동 그런 데서 놀아놨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지 않습니까? 그도 검찰 출신에 같이 한솥밥을 수십 먹은 사람이 홍장은의 그 말 한마디 다 지금 농락당해서 이 지경까지 왔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힘당의 의원들도 정말 할아버지가 108명이 이끌어주고 있으면 108명의 할아버지를 왜 못 모십니까? 한탄스런 참 가슴이 아픕니다. 대통령님은 얼마나 슬프고 힘들고 그렇지 고통스러웠을까 생각이 됩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너무 늦게 알았는 것이 참 한탄스러워서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팔봉쌤입니다.